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돼? 회사 그만두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이만한 직장 들어갈 수 있겠어? 친하니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널 챙겨주니?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챙겨주는 마음으로 한 말이지만 막상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말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될지 생각을 못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린 애초에 고장난 적이 없기에 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울타리에 한 번 더 가두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 책의 저자 알리사는 회사 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회사 내에서 기존의 관념들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들어야 했던 질책의 말들, 가깝다는 이유로, 제일 잘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올가매는 말들로 많은 스트레스와 급기야는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런 외부로부터 온 가스라이팅의 부작용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 겸 에세이입니다. 그에 더해 이 책은 알리사 작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에서 책을 통해 1인 기업가가 되기까지 독서를 시작한 3개월 동안의 변화, 7개월, 1년 동안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보여주어서 누구나 독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그리고 10억 빛 공순이에서 2천억 자산가로 성공한 켈리 체,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어떻게 성공해낼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책은 쉽게 읽히고 알리사 작가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조언들이 가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낭독해드릴 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와 하루 5분 긍정일기의 힘에 대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지금부터는 호주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나에게 호주는 다이아몬드다. 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으니까. 호주에서 살았던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 그만큼 호주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내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게 되었다. 호주 사람들도 내가 여행했던 3개의 국가의 사람들처럼 웃음이 많았다. 호주 국민들은 자기들이 레이지 피플이라고 칭할 정도로 여유 넘치는 생활을 하는데 그런 여유가 너무 부러운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 문화 중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계기도 호주 친구들에게서 배운 다른 문화 덕분이다. 호주에 가기 전 한국에서 몇 번의 이직 경험이 있었다. 그때도 끈기가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내가 이직을 한 건 어쨌든 잘못된 일이라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반박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가게를 책임지던 상황에서 20대 후반에 내 삶을 살겠다고 한국을 떠나왔으니 나 자신이 정말 한심했다.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나 대신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언니와 동생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철없는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빚도 갚아야 해서 호주에서 알뜰하게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빚은 나날이 이자가 붙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었고 서양에서 동양인인 내가 번듯한 직장을 잡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호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불안정한 단기 비자여서 원하는 근무처에 취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동양인에게 정해진 일 중에 선택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최선이었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호주 친구들과 이직에 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호주 친구들은 이직하는 게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 문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호주에는 2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직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라 비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직을 하면서 연봉 2배로 상승시킬 기회가 생기고 업무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 견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깨달으며 오랫동안 세뇌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당시 나는 28이었다. 한국에서의 친구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승진하며 연봉도 높이고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다. 친구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겉으로는 당당한 도전자처럼 나를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자격지심 가득, 두려움 가득한 자존감 낮은 루저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채 끙끙 앓던 도중 말라가던 내 삶에 호주 친구들이 물을 주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 말처럼 나의 고집만 주장하고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호주 친구들이 알려준 것이다. 동시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알아차렸다. 호주는 직업적인 편견을 깨뜨리게 해준 곳이기도 하다. 회사 3곳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회사 생활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세컨잡, 서드잡을 해야 했다.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들은 대학교 청소, 게스트하우스 청소, 카페 서빙, 그리고 식당 설거지였다. 처음에는 하찮은 일을 하는 사실에 부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청소하러 출근할 때면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기도 했다. 호주는 직업에 편견을 갖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동양권처럼 공부를 못하니까 저런 일이나 하지 하는 분위기 자체가 없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레이지하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박수 쳐주는 나라이다. 청소를 하던 나에게 매일같이 다가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던 친구들도 있었다. 내 덕분에 우리는 항상 깨끗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고마워. 이 경험들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남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너 멋진 회사 다니네? 라고 추켜 세워준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며 공부 못하니까 저런 일이나 하지 라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찮은 인생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이고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수도 있고 선택권 없이 눈앞에 주어진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며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보다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가진 직업 그 자체가 나인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는 내면을 가꿀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더 빨리 결승선에 이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나의 속도대로 나만의 신념들을 지켜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함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만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친구들, 상사들과 비교하며 내 삶을 깎아내리지 말자. 모두 잘하고 있다. 하루 5분 긍정일기의 힘. 하루아침에 회사를 나오고 나서 망가진 정신을 회복할 틈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쉴 여유 같은 건 없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없었다. 다른 일에 야심차게 도전을 했지만 결과는 폭망이었다. 한번 무너져 내린 자존감은 다른 위기가 찾아오니 이전보다 더 심하게 무너졌다. 이 경험으로 깨달은 건 정말 독한 마음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무너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돈보다, 직업보다, 하는 일보다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요가 선생님의 선물 덕분이다.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선물은 바로 감사일기다. 이 자그마한 노트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180도 바꾸었다는 것일까? 이 노트에는 감사한 일 3가지와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다. 이 6가지를 적는데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고작 이 하루 5분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이 노트 안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내용만 써야 하기 때문이다. 긍정의 힘은 경험해본 사람만 한다. 단 5분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다. 하루 긍정일기를 쓰면서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니 몸도 아프지 않게 되었고 몸이 아프지 않다 보니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졌다. 사소한 긍정 하나가 몇백, 몇천, 몇억의 긍정을 불러오고 있다.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감사함으로 다가왔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모두 나를 괴롭힌 팀장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며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부터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사고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내면이 촘촘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존감이 한 단계씩 올라갔고 자존감이 올라간 상태로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니 자신감도 높아졌다. 그렇게 되니 사람과의 만남이 무서웠던 게 조금씩 사라졌고 용기를 내어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스스로 나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더 자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루 5분 긍정일기의 힘은 유명하다. 하루 5분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짧은 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33세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 내가 가진 경력은 오로지 회사 생활 10년이 전부였다. 그런 내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새로 가지게 된 꿈이 작가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회사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고 좌절하기만 했던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회사 월급이 아니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이름으로 된 책도 내고 내 이름을 세운 사업체도 있고 내 이름으로 운영하는 독서 습관 모임과 글쓰기 습관 모임도 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나만의 커뮤니티도 생겼다. 첫 책을 출간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책까지 출간 제의를 받았으며 유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강의 제작 제안도 받았다. 작가가 되겠다는 노력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80명 앞에 서서 첫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오프라인 유료 강의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감사일기를 쓰고 새로운 꿈을 가진 지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요가 선생님께서 감사일기를 나에게 건네주실 때 이런 말을 해주셨다. 저도 10년 전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무너지지 않고 알리사님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기 매일 꼭 써보세요. 힘이 될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마음이 느껴졌기에 선생님의 정성을 위해서라도 매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구매했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를 생각하니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